목생화는 활용을 의미하죠. 활용. 그러면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이 들어가죠. 관계와 활용이죠. 인간관계의 소통을 통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수생목을 했는데 가령 임갑이나 개갑이나 혹은 임을이나 개을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에 화가 들어가 줘야 돼요. 화가 들어가 줘야만이 이 습득한 것들을 내가 가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쓰는 거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쓰는 거지 내 혼자서 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목생화가 되어야만이 정말해서 이제 이렇게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화가 없으면 소통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렇지만 또 화가 너무 많으면은 소통 능력이 오버가 되어 있다 보면은 열정이 지나치다가 보면 상대에게 강요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화가 너무 많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독재적 마인드가 나오게 돼 있죠. 그리고 목생화에 습기가 너무 많으면은, 습기가 너무 많다는 것은 목생화를 하는데 수의 기운이 너무 많으면은 소통력에 대한 이렇게 소통력이 좋다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해봐야 돼요. 수가 더 이렇게 많다 그러면 남편이 직장을 나갔는데 이 사람이 일하러 간 건지 바람을 피러 간 건지 영업하러 간 건지 연애하러 간 건지 이 좀 잘 모를 우려가 있어요. 한습하다라고 하면 이 한한 기운들이 너무 많은 것은 붙는 성질이죠. 그럼 습기가 없는데 반대로 소통을 하러 갔다 그러면 이거는 습기가 없이 소통하러 갔다 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지 않아요. 소통이 안 되는데 오히려 자꾸 소통을 하려고 하니까 더 단절만 되는 거죠. 수가 전혀 없이 소통을 하러 갔다는 것은 결국은 소통하러 간 게 아니라 싸움하러 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생화 속에는 수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수가 너무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는 여기서 난한 기운이라고 했고요. 수는 습한 기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난습한 개념과 이렇게 한습한 개념이 달라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난습한 가운데 간목이 한습이 있는 건지 한습한 가운데 난습이 있는 건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대개 태어나는 거는 한습한 곳에서 태어나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을목이 난습한 곳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출발은 난습한 곳에서 태어났으면 출발은 항상 난습이 출발이지 한습이 출발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항상 활용이 먼저예요. 활용이 1번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태어났다 그러면 습득이 1번이 되는 거예요. 배우는 것이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목적이 되지만 여기서는 활용이 먼저가 되고 활용을 하기 위한 습득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럼 목생화가 많아야만이 설득력이 되고 이 구역에서는 수가 없으면은 설득력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오히려 더 이렇게 독단이 되고 싸우러 가고 더 단절이 되지만 화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서 더 왕하고 수가 더 약해야만이 활용이 되고 설득이 되는 거예요. 설득이 되는 거죠. 이쪽 분야에서는 수가 더 왕하고 화가 더 약해야만이 습득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당연히 화가 더 왕하고 수가 더 약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규칙이 깨어지게 되면은
설득력에 대한 문제, 습득력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은 활용하기 위해서 습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을병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을병이다 라고 하면은 내가 뭔가를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고 원활한 작용력을 발휘를 해요. 그래서 을병은 난습하다 그러잖아요. 난하다 그러잖아요. 이 난한 을병이 하는 일은 정말에서 활용과 습득, 설득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그러면은 사람들을 적용시키는 적용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어디서 나와요? 이 소통 능력을 통해서, 설득과 소통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거는 어디서 나와요? 이거는 을병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을목이 난하다 그러면 을병도 있고 을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을정이라고 하는 것은 난하고 조한 성격이죠. 요거는 난습이라면 요거는 난조예요. 난조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나가는 기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열이 나서 열을 통해서 여기는 반드시 경금을 지향해요. 그러면 경금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관계와 소통력 속에는 경금이라고 하는 기술력이 발휘되어서 운영력을 쌓아나가야 돼요. 을목의 병화로 을병을 하게 되는 것은 적용 능력이지만, 여기에서는 상품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 능력이 여기에는 필요한 거예요. 을정에는. 운영력 하니까, 운영력은 사물한테 쓰는 용어죠. 적용력 그러면 적용력은 사람한테 쓰는 말이 있어요. 그럼 아날로그 방식이네, 뭐 디지털 방식이네, 뭐 요즘 뭐 이렇게 AI 인공지능이네, 뭐 이러한 것들은 전부 기술적 요소죠. 정화가 들어가 있어요. 가격이나 어떤 그 맛과 멋, 연구성, 기술성, 예체능 등 이러한 것들이 전부 을정에 들어있어요. 정화에 들어있어요. 정화에 들어있는데, 을정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을정 구역에, 난조한 구역에 을정은 대개 금융기술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생화의 을정의 목생화의 기술은 금융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사회적 비리가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서 학원이나 예체능 계열에서 비리가 많이 나타나죠. 그러면 을정은 예체능이에요. 그리고 을정은 금융이에요. 그러니까 금융 비리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곳이 을정이니까, 이 금융 비리가 예체능과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 어쩌면 당연한 논리라고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을정이라고 하는 것도, 을정에 여기에 임수가 개입이 됐냐 계수가 개입이 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을정이면은 금융인데 임수면은 유입된 금융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자산관리 쪽이 되겠고, 계수에서 들어온 거라면은 국내 어떤 토종 은행원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도 역시 목생화에서도 토가 들어가 줘야 돼요. 병화에는 무토가 들어가 줘야 되고, 정화에는 기토가 들어가 줘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생화를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갑병이라고 그죠? 잠깐만. 갑병은 병화가 을목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갑병이라고 해요. 활용성 높은 지식을 활용하다. 그러니까 갑병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활용성 높은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식을 습득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갑목의 습득력은 병화가 있음으로 해서 활용성이 높은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화는 여기에서 밖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갑병 했으니까 너도 을목처럼 하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갑목이라고 하는 절대적 능력도 필요하고, 병화라고 하는 외부에 펼쳐야 되니까 을목의 상대적 능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내가 실력도 중요하지만 나가서 이기는 것,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게임에 나가서 내가 무언가 승률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경쟁성이 높은 지식을 절대적으로 습득하라는 거예요. 절대성도 중요하지만 상대성도 중요하다. 경쟁성도 높아야 된다. 이 말을 갑병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목의 절대성, 병화가 있으면서 병화는 항상 을목을 키우는 거니까 갑목의 절대성과 을목의 상대성을 함께 가져야 된다. 함께 습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갑병이 가진 논리예요. 여기에 만약에 이제 개수가 있으면, 개수가 있게 되면은 자질 개발을 통해서, 만약에 임수가 있게 되면은 외부에서 유입된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목생화가 화생 토로 이제 또 발전되고, 토생금으로 발전되고, 금생수로 발전되고, 막 이렇게 숫자가 막 쫙 이렇게 이제 늘어나면, 상생의 수가 막 이렇게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머리가 좀 아파지겠죠. 여기에다가 또 이제 목생하면 여기에다가 이 사람의 나이도 붙여야 돼요. 몇 살 먹은 사람의 목생화가 갑병이냐, 이것도 붙여야죠. 여기 또 시간이 경과되는 것도 붙여야죠. 여기다가 대운도 붙여야죠. 육신도 붙여야죠. 희귀신 이런 것도 붙여야죠. 격국의 희귀신도 붙여야죠. 붙여야 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21가지 정도가 이 목생화 안에 막 끼어들게 돼요. 이 목생화가 천간에 있나 지지에 있나 암장에 있나 이걸 봐야죠. 월령에 있는 목생화냐, 그러면 이것이 삼합을 했냐 방합을 했냐, 천간에 투간이 됐냐, 월지에 투간이 됐냐, 아니면 지지에만 있고 천간에 투간이 안 됐냐, 아니면 투출이냐, 근이 없이 천간에만 있느냐. 이 갑목의 목생화, 을목의 목생화, 모든 상생상극의 하나의 상생 속에는 이렇게 약 한 21가지 정도의 뜻이 붙게 되어 있어요. 교육공학과라고 하면은 갑목과 병화 중에서 교육공학 그러면 갑병이 되겠지만, 거기에서 무언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술적인 요소가 들어간다면 갑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이 갑병과 갑정을 한마디로 이렇게 딱 이렇게 요약해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의사라고 하더라도 갑병이 붙은 의사가 있고 갑정이 붙은 의사가 있을 거예요.
갑병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임상 전문의가 될 테고, 갑정이라고 하면은 수술 전문의가 되겠죠. 아무래도 컴퓨터 분야라고 하더라도 활용성이냐, 또 어떤 거 습득성이냐, 이런 여기 이제 수가 붙느냐 뭐가 붙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또 달라지겠죠. 우리가 철학을 하더라도 습득성이냐 활용성이냐 나누어지듯이 교양성과 직업성 이렇게 나누어야 돼요. 대개 수생목이라고 하는 분야에는 교양성이 많이 붙어 있고, 목생화라고 하는 분야에는 대개 활용성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갑정이다 그러면 갑목의 절대적 능력, 화니까 활용을 해야 되니까 경쟁성, 그리고 상대성이고, 또 상대성 중에서 병화나 정화냐. 근데 만약에 정화다 그러면 여기 또 경금이 붙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붙어줘야 기술성, 연구성, 개발성 이런 필요한 단어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령 개수가 있는 사람이 달마대사를 그린다면은, 개수가 있으니까 달마대사를 그리고자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개수는 있고 갑목이 없다면은, 이 갑목이 없다면은 배우지는 않았겠죠. 습득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달마대사를 그리는데 개수가 있으니까 그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갑목이 없으니까 배워서 그리는 게 아니니까 독학이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목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혼자서 생각하니까 토론이라든가 어떤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린 거예요. 그러면 목이 없는 사람이 뭔가 말을 하면은 상대가 인정하지 못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네 생각일 뿐이지 라고 해요. 목이 없으면은 상상력이 풍부하죠. 그 목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꿈을 많이 꿔요. 화가 없다면 경쟁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정화가 없으면 기술성이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개수 하나로 달마대사를 그린다 그러면 혼자서 그려놓고 갑목이 없으니까 습득을 하지도 않았고, 을목이 없으니까 상대성도 없고, 정화가 없으니까 기술성도 없고, 그러면 혼자 그려놓고 혼자서 칭찬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제 개수만 있는 사람이 정화운에 왔다 이러면은 기술적으로 뭔가 좀 잘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근데 또 운에서 병화가 왔다 그러면은 내가 남들보다가 더 잘 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겠죠. 갑목이 오면 그때 가서 비로소 어디 가서 내가 이거를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겠고, 을목이 오면은 내가 그린 이 그림을 어디 가서 전시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어떤 생각이 이제 그렇게 운이 올 때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져다 주는 의미가, 원래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는 명리에서 존재하지 않지만 이렇게 하나의 기운이 있을 때 여기에 어떤 것이 붙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가령 이거는 갑목이다 그러면 이 갑목 한 글자에는 수하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기운들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갑목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갑목이 상생을 하느냐 상극을 하느냐 이렇게 끝없이 순환을 하는, 그렇죠? 순환을 해야만이 우리가 거기에서 순환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어떤 상을 찾을 수가 있죠. 수생목이라고 하는 습득을 했으면 수생목 속에는 습득도 있지만 가르치는 교습력도 들었겠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목생화라고 하는 것은 나가서 쓰고자 하는 것이니 대인관계나 어떻게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또 운영 능력이 되겠구나. 그래서 목생화가 병화로 잘 되면은 이걸 갖고 또 운영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갑목이 병화를 봤다 그러면 반드시 을목까지 가는 것이죠. 만약에 갑목이 병화를 못 봤으면
개의 간만 되었다 그러면 그냥 간목까지만 가는 거예요. 근데 간목이 병화를 봤으면 을목까지 가는 거죠. 간목이 정화를 봤으면 반드시 경금을 재련하고자 하는 목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순환하는 그 상생상극의 기운으로다가 간목을 평가를 해야지, 간목 하나만 딱 있는 걸 가지고 이 간목이 어떻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가령 간목이 이렇게 정화다, 이렇게 갑정으로 있다 그러면 이 갑정은 금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갑정이 필요하니까 반드시 경금이 있어야만이 훈련과 기술성이 높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거죠. 뭐 훈련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망치나 어떤 뭐 이렇게 연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체능도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목이 정화를 보든 을목이 정화를 보든 경금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정화를 봤다 그러면 경금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항상 필요성과 불필요성을 의미해요. 병화에는 반드시 무토가 있어야만이 소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무토가 없으면 소통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은 거예요. 정화에는 기토가 들어가야만이 기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거죠. 기토가 없으면 기술적 요소를 갖추지 않은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갑정이라고 하는 예체능적 성향 그리고 기술적 성향에는 반드시 토가 들어가야 된다. 갑정과 을정에는 반드시 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화극금이라고 하는 상극이 들어가줘야 과학적, 과학기술적 성향인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갑정도 하절의 갑정이 있죠. 하절의 갑정이면은 이렇게 예체능적 성향인데 반드시 거기에 금이 나와야 돼요. 금이 있어야만이 예체능적 성향. 추절 이후에는, 추절이라는 건 뭐예요? 하지부터잖아요. 추절 이후에 인하에서는 을정을 얘기하죠. 을정. 여기에서 금이 또 반드시 나와야만이 과학기술적 성향인 거예요.